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조선 선조 때 쓰인 송강정철 선생의 송미인곡입니다. 충신 연주지사, 즉 충신이 그가 모시는 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남녀의 사랑에 빗대어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감녀와 을녀의 대화 방식으로 잘 표현해서 훨씬 솔직하고 담백하게 느껴지는 가사예요. 감녀는 여기에서 을녀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적 화자이고요. 을녀는 중심 화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하소연하게 됩니다. 전체 구성은 서사, 본사, 결사로 되어 있는데요. 서사에는 감녀와 을녀가 만나서 갑이 을의 사정을 간단하게 듣게 되고요. 본사에서는 을녀가 본격적으로 임에 대한 염려와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결사에서는 차라리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는 을녀를 향해 감녀가 마지막으로 위로와 조언을 하며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먼저 서사부터 한번 볼까요?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배곡경을, 이 배곡경은 원래 옥황상제가 머무는 도시, 그리고 궁궐을 가리켜서 옥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배곡경은 임금이 머무는 궁궐을 뜻하겠죠. 배곡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에 다 져서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감녀는 오랜만에 을녀를 보았나 봐요. 이상하다. 을녀는 분명히 궁궐에 가서 자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긴 웬일이지? 하는 거죠. 와, 너요 이거. 너로구나. 내 얘기를 좀 들어봐봐. 이 얼굴과 이 거동이 님이 사랑하실만 했는지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딱 찍은 거죠. 각별하게 잘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임을 믿어 군 뜻, 그러니까 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리야 교태야 애교도 떨고요, 교태도 부리고요. 근데 이게 너무 어지럽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굴었었나 봐요. 어느 날 임께서 나를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누워서 생각하고 앉아서 생각해보니 이건 내 죄예요. 내 죄가 산같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러니 한 해를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다 조물주의 탓, 그러니까 운명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을녀가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여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임을 원망했다 라는 건 틀린 거예요. 그쵸? 자, 감녀는 정말 착한 친구예요. 아까 밤이 늦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길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건네줘. 아유, 글난 생각 마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했더니 갑자기 을녀가 맺힌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두 번째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본사 시작해요. 꼼짝없이 감녀는 이제 다 들어줘야 돼요. 물 같은 얼굴이, 여기서 물 같은 얼굴은 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같이 연약한 몸이 편하실 때가 몇 날일까? 춘한 고열, 봄날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찌 지내시며 추일 동천, 가을날과 겨울날에는 누가 모셨는가? 죽조반, 아침 먹기 전에 일찍 먹는 죽을 죽조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조석, 그러니까 아침밥과 저녁밥 옛날과 같이 잘 잡수시는가? 긴 밤,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가? 잘 주무시나? 여기까지는 임, 그러니까 임금의 몸을 걱정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임의 사정을 알고 싶어서 임다희, 임 계신 곳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거의 날이 저문 거예요.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내 마음이 둘 데가 없다. 둘 데 없대요. 어디로 가잔 말고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그래서 노력을 해요. 임에게 가까워지려고요. 잡거니 밀거니 하며 높은 외에 산에 올라가니 왜 산에 올라갔겠어요? 이미 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구름이랑 안개가 꼈네요. 산천이 어두우니 일월 해와 달은 어찌 보며 지척 가까운 곳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냐 하면서 슬퍼합니다. 두 번째 노력은 물가로 가요. 차라리 물가에 가서 뱃길이나 보려고 하니까요. 바람이랑 물결이 어수선하게 날리는 거예요. 사공도 없고
빈 배만 걸려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나처럼요. 나도 군주를 모셔야 하는데 홀로 있죠.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면서도 감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자연물이나 사물을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빈 배가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자,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멀구나. 초점, 초가집 찬 자리에 밤중에야 돌아오니 반벽청등, 벽에 걸린 등불은 누구를 위해서 밝았는가? 홀로 밝아 있죠. 쓸쓸하게. 역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방황하니 오늘 그랬잖아요. 산에도 갔다가 강가에도 갔다가 바빴죠. 그래서 잠깐 힘들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안쓰럽게 꿈에 나온 임은 얼굴이 반쪽이에요. 어쩜 좋아. 을녀가 속에 있는 마음을 실컷 털어놓으려 하니 눈물이 쏟아지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을 다 못 풀어서 목이 메어오니, 그쵸,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 갑자기 만나면요 실제로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련된 개성, 방해물입니다. 방정 맞은 닭소리에 잠이 깨고 맙니다. 아무 말도 못 전했어요. 꿈에서도. 일시적으로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공간은 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결사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야. 임은 어디 가셨나?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가엾다 이런 뜻이죠. 가여운 그림자만이 날 따라오네. 차라리 내가 죽어서 뭐나 될래. 지는 달이나 되어서 임 계신 곳 창문에 환하게 비출래요. 자, 여기까지가 을녀의 하소연입니다. 감녀는 지금까지 가만히 듣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각시님, 무슨 소리? 달은커녕 굳은 비나 되소서. 즉 무슨 그렇게 소극적인 사랑을 꿈꾸시오. 적극적인 태도로 임의 몸에라도 떨어지세요 하는 거죠. 자, 송미인곡은 한자 표현이 많지 않고요. 또 어려운 몇몇 부분 빼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게다가 이렇게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가는 재미도 있으니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정철 선생의 송미인곡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